일단 그 전봉준이 봉기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전봉 농민군은 고부 봉기의 성공으로 점점 사기가 올라가지고 전라도의 주요 지역을 점령합니다. 90군인들과 전투에서 승리했고 흑산에서 그 다음에 시해식군인들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그 다음에 순식간에 전주성이 입성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그거 전라도 지방이 싹 다 농민군 안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전라도는 그 조선에서 가장 식량을 많이 생산하는 곡창지대였거든요. 비옥한. 그러니까 거기서 세금을 걷어들여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세금이 줄어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명성황후는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청나라는 군대들을 이끌고 조선 북쪽으로 와요. 근데 문제는 남쪽에 일본도 공격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1885년에 그 청나라랑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이 텐진 조약이라는 조약을 맺었어요. 이게 뭐냐면 만약에 청나라나 일본 중 만약에 한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낼 경우에 다른 나라들도 군대를 보내겠다는 조약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조약 때문에 즉슨 쳐들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농민군의 사기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90군인들과 신식군인들 싸움에서 대부분 패하기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패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식량도 없어지고 그 다음에 조정이 해결을 해요. 정봉준을 잡는 사람한테 엄청난 상을 주겠다 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농민군은 화해를 제안합니다. 광군한테. 조선 입장도 농민군이랑 싸우기 힘든 입장이었어요. 청나라, 일본 두 나라가 들어왔잖아요, 이미. 그 나라 싸움을 틀면 농민군 진압하면 청나라랑 일본이 그냥 조선 점령해버려요. 조선이 전쟁터가 될 것 같죠. 그러니까 빠르게 결국은 5월 8일 1894년에 전주 화약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조건이 뭐냐면 집강소 설치, 세금 줄이기, 그 다음에 자신 백성들을 괴롭히는 군수는 쫓아내버릴 것, 능력에 따라 인재를 동용할 것 등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집강소라는 거는 농민들이 자기 진영, 자기 것을 돌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농민 제도라고 볼 수 있죠. 사람들을 위한. 자, 그런데 문제는 청나라와 일본입니다. 자, 일본은 무력으로 6월 24일에 경복궁에 침투해가지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고종을 인질신세로 뭐해라 하면서 명령시켜요. 이때 추진된 게 1차 가부개혁입니다. 1차 가부개혁에는 신분제도를 없앨 것, 인재를 골고루 동용할 것 등이 있는데, 자, 그래가지고 청나라랑 일본이 조선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버리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일본이 청나라를 완전 뚝딱 팹니다. 청나라는 왜 졌어요? 청나라는 물론 일본보다 강력하긴 했지만 예전의 청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편전쟁에서 수많은 나라들한테 패한 후에 종이 호랑이 신세거든요. 반면 일본은 떠오르는 호랑이에요. 그래가지고 청나라는 일본의 상대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명성황후는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서 러시아를 끌어들이게 됩니다. 러시아를 왜 끌어들였느냐? 청나라가 일본에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견제해줄 세력이 러시아였던 거예요. 근처에 있는. 그래가지고 명성황후는 러시아랑 매우 가깝게 지내는데,
이를 불쾌하게 여긴 일본이 1895년에 명성 왕후를 살해합니다. 을미사변이라고 해야죠, 이 사건을. 그럴 때 고종은 커다란 충격을 안게 돼요. 그래가지고 즉각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은 아관 파천이라고 하는데 고종은 무려 1년 동안이나 머물었대요. 그런데 이 당시에 독립협회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져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개최해가지고 어느 사람이랑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였는데, 만민공동회에서 돌아오라고 하는 겁니다. 고종은 이때 신문도 펼쳐놔요. 독립신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서재필은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독립문은 상징하기 위해서인데,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입니다. 자, 고종은 결국 1년 만에 돌아온 후에 조선을 황제 국가로 선포하고 나라 이름도 대한제국으로 바꿔버려요. 대한제국의 뜻은 뭐냐면, 대한은 고구려, 옛날에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 즉 삼한을 크게 아우른다는 뜻이고요. 대한이라는 뜻은. 제국은 제국이란 거죠?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뜻입니다. 자, 고종은 황제국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7년 후에도 또다시 커다란 사건이 벌어져요. 러일 전쟁이 벌어지는데, 여기서 승리한 일본이 조선에 완벽하게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자, 러시아는 유럽의 강국이었는데 왜 패했나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군대 체제가 엉망이었어요. 리수함대가 전멸한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군대 체제도 엉망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러시아에서는 혁명의 움직임이 점점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1917년 2월에 러시아 제국은 혁명으로 무너져버리게 됩니다. 이후 소련이 들어서요. 자, 일본은 조선의 주도권을 러일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조약을 맺게 해요. 이걸 을사조약이라고 하는데, 자, 을사조약에는 외교권을 뺏어버려요, 일본이 대한제국에. 외교권은 나라의 독립을 입증하는 아주 매우 소중한 권리입니다. 이걸 뺏겠다는 거는 즉 나라를 뺏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은 1907년 정미조약에서 군사권, 경제권, 철도권 같은 권리들을 하나 빼오면서 급기야 1907년에는 나라를 지키는 군대를 마저 해산시킵니다. 그래가지고 군대의 대장이 자살을 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를 못 참은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가지고 을사의병도 일어나고, 의병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어나요. 대표적인 사람들이 최익현이나 신돌석, 홍범도 같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의 노력에 불구하고 대한제국은 슬슬 물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에. 대한제국을 지배하는 데 앞장선 이토 히로부미는 1909년에 하얼빈 역에서 안중근한테 암살당합니다. 그러나 슬슬 조국이 일본 빚에 물들게 시작한 거죠. 급기야 1910년 8월 29일에 경술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날은 500년 이상을 이어온 조선이 끝나고 일제가 조선을 지배하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시작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여기 한국은 처음으로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으로 다른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이후에는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가지고 1945년에 독립을 이루고요. 이후 대한제국이 되어서 발전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볼까 하고요. 안녕히 계세요.